안녕하세요, 디포엠 핑크스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한 대 조립해 보려고 합니다. 제 컴퓨터는 아니고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친한 형님의 컴퓨터를 조립해 주려고 하는데요. 맞춰준다는 말이 꼭 제가 사준다는 말 같지만 전 돈이 없어서 돈은 형님이 내시고 저는 그냥 조립만 해주는 조립 대행 같은 겁니다. 뭐 치킨 한 마리로 조립해주면 저도 이득이고 형님도 저렴하게 조립할 수 있어서 이득이고, 어쨌든 컴퓨터를 조립하기 위해서는 부품들이 있어야 되겠죠. 뭐 CPU나 메인보드 같은 램도 있고 SSD도 있고 그래픽카드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를 조립하기 전에 우선 견적부터 짜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형님의 예산인 110만원 선에서 가성비 좋은 미디 작업 겸 게임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립 컴퓨터의 견적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은 쉽게 혼자서 자신만의 조립 컴퓨터 견적을 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쉽게 견적 짜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10만원짜리 가성비 오지고 지리는 미디 작업 겸 게이밍 컴퓨터 견적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견적을 짤 때 다나와라는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이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나와에서 견적 짜고 구매할 거예요. 다나와 홈페이지에서 이제 컴퓨터 노트북 카테고리에서 여기 PC 견적 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창이 뜨는데, 이 창에서 이제 PC 부품들을 한눈에 쉽게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견적 창입니다. 컴퓨터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인 부품들은 CPU, 메인보드, 메모리, SSD나 하드디스크 같은 저장 장치, 그리고 케이스, 파워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내장 그래픽이 없는 CPU라거나 좀 고사양의 게임을 한다 하면은 그래픽카드도 필수가 되겠죠. 그럼 부품을 하나하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부품들을 다 떠나서 처음 컴퓨터를 맞추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운영체제부터 바로 장바구니에 담고 시작하세요. 운영체제는 OS라고 부르는데,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윈도우나 리눅스, 뭐 맥 같은 뭐 다양한 OS들이 있는데, 대부분들의 사람들은 윈도우가 진리죠. 뭐 윈도우를 불법 인증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비추천드립니다. 뭐 10몇만원 아끼는 것보다 정품 쓰는 게 훨씬 속 편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윈도우 10 홈 버전을 처음 사용자용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용자용과 DSP의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제 처음 사용자용은 컴퓨터를 바꾸더라도 이 인증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DSP는 컴퓨터를 바꾸거나 메인보드 같은 이제 중요한 부품들을 바꾸게 될 경우에는 이 DSP 버전의 정품 인증키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홈 버전 처음 사용자용은 158,000원, 그리고 홈 DSP 버전은 13만원입니다.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3만원 더 주고 그냥 처음 사용자용을 구매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의 부품들을 하나씩 견적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CPU입니다. CPU는 사람의 신체로 따지자면 뇌입니다. 컴퓨터의 뭐 브레인, CPU가 좋으면 좋을수록 똑똑하고 빠릿빠릿할 거고, CPU가 안 좋으면 멍청하고 느린 컴퓨터가 될 겁니다. 컴퓨터 CPU는 대표적으로 인텔과 AMD가 있습니다. 인텔의 대표적인 라인업은 펜티엄, i3, i5, i7, 고사양으로 넘어가는 i9과 제온 시리즈가 있습니다. PC방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CPU가 인텔의 i5입니다. 그리고 AMD의 대표적인 라인업이 작년에 출시된 라이젠 시리즈인데, 라이젠 3, 라이젠 5, 라이젠 7, 그리고 스레드리퍼 이렇게 있습니다. 펜티엄이나 라이젠 3 시리즈는 단순 사무용이나 뭐 간단한 게임 정도, 인텔의 i3, i5, AMD의 라이젠 5 시리즈는 가성비 게이밍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인텔의 i7, AMD의 라이젠 7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게임이나 영상 편집 같은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맞춥니다. 인텔의 i9이나 제온, AMD의 스레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뭐 CPU 한 대의 가격이 뭐 엔간한 컴퓨터 한 대 가격을 뺨치기 때문에 모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제품들은 뭐 워크스테이션이나 무거운 프로그래밍, 뭐 전문적인 영상, 음악 작업용으로 뭐 많이 활용합니다.
제가 맞출 컴퓨터는 110만원대 가성비 컴퓨터로 미디 작업이나 오버워치나 피파 같은 게임을 돌릴 목적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AMD의 라이젠 5 한 2600X 피나클 릿지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6코어 12스레드 3.6GHz 클럭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정도면 게임도 준수하게 돌릴 수 있고 가성비로 음악 작업도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와 스레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멀티태스킹 작업에 좋고, 이제 클럭은 높으면 높을수록 코어당 성능이 좋습니다. 그냥 높으면 높은 대로 좋은 거예요. 같은 가격대에서는 AMD의 라이젠이 인텔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라이젠의 기본 쿨러도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와주죠. 인텔의 초코파이 쿨러보다는. 그리고 작년에 나온 1세대 라이젠인 서밋 릿지가 인텔에 비해서 게임 성능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제 2세대 라이젠이 피나클 릿지는 게임 성능도 인텔의 턱끝까지 따라잡았다고, 그래서 더욱더 그 성능이 기대가 돼서 저는 AMD 라이젠 5 2600X 제품을 구매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CPU를 골랐으니까 이제 메인보드를 골라봐야겠죠? 메인보드는 사람의 몸통과도 같은 역할을 하죠. 모든 부품들을 이제 연결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CPU와의 호환이에요. 이제 이 CPU를 봤을 때 라이젠 2600X는 AM4 소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에서도 이 소켓과 똑같은 소켓을 사용하는 메인보드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여기 CPU 소켓을 보시면은 AMD의 소켓 AM4 이 제품을 누르면 이 제가 고른 라이젠 5 2600X 피나클 릿지 제품과 호환이 되는 이제 메인보드들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CPU랑 다른 소켓의 메인보드를 사셨다면은 그냥 망한 겁니다. 컴퓨터가 켜지지도 않을 거예요. 조립이 되면 되는 것대로 문제고, 어쨌든 꼭 소켓을 잘 확인해서 구매하시고, 보통 메인보드의 등급을 인텔은 4등급, AMD는 3등급으로 나눕니다. 인텔은 커피레이크 기준으로 H310 보드, B360 보드, H370 보드, Z370 보드로 4등급으로 나눠서 제품을 분류했습니다. 인텔의 H310이나 이제 AMD의 A320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고급형 라인, 인텔의 B360, H370, AMD의 B350 같은 보드는 이제 가성비, 인텔의 Z370, 그리고 AMD의 X370, X470 같은 보드는 고사양으로 높은 오버클럭을 하는 유저들이 많이 찾는 보드죠. 보드에 따라서 CPU 기본적인 성능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적인 기능 때문에, 그리고 더 안정적인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높은 보드를 구매하는데, 저희는 오버클럭을 굳이 무리하게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라이젠 5 2600X 피나클 릿지와 호환이 되는 이제 AMD의 B350 보드, MSI B350M 박격포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를 고르실 때 이제 대표적으로 MSI, 기가바이트, 아수스 3사 브랜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컴퓨터 부품계의 대기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서 고르시면 불량률도 적고 무난하게 좋은 제품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메인보드를 고를 때는 반드시 CPU의 소켓 호환을 꼭 확인하세요. 이제 CPU와 메인보드를 골랐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고를 부품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램이라고도 부르죠. 램은 사람의 손, 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램의 용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여러 가지의 작업을 끊김없이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유튜브도 켜놓고 게임도 하고 노래도 듣고 여러 가지 멀티 작업을 하는데, 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이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보드들이 DDR4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DDR4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DDR3는 너무 옛날 보드에서 지원하는 거고, 몇 년 내로 DDR5 램도 나오겠죠. 이 컴퓨터의 주인이 될
형님은 뭐 미디 작업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미디 작업은 높은 메모리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16GB도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지만 가성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16GB로 구성하겠습니다. MSI의 B350M 박격포 모델은 메인보드에 램 슬롯이 4칸이 있습니다. 16GB 메모리로 한 칸만 사용하는 것보다 8GB로 나눠서 2칸을 사용하는 게 메모리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시금치 램이라고 불리는 삼성의 DDR4 8GB 제품을 2개를 선택하겠습니다. 삼성의 메모리가 정말 잘 만들었어요. 뭐 G스킬이나 게일 같은 다른 브랜드도 있는데 그런 브랜드들보다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비등비등하거나 오히려 삼성의 메모리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감성적인 LED에 뭐 반짝반짝거리는 걸 원하신다면 G스킬이나 게일 같은 방열판이 달린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장장치입니다. 저장장치에는 크게 SSD와 HDD로 나뉘는데 사람에 비유하자면 뇌이긴 한데 전체적인 뇌는 CPU가 관리를 하고 SSD와 HDD는 뇌의 기억 부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D는 빠른 속도와 높은 내구성이 장점인 반면에 HDD에 비해 용량 대비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HDD는 반대로 SSD에 비해 용량이 크고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SSD보다 많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50GB의 SSD, 500GB의 SSD를 구매해서 메인 C 드라이브로 사용하고 영화나 음악 같은 자료들은 HDD에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저는 250GB의 SSD를 메인 드라이브로 구성하고 2TB의 HDD를 서브 저장 장치로 구성하겠습니다. 이 형님께서 음악 작업을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가상악기나 음악 파일 같은 자료들은 HDD에 저장하고 큐베이스나 에이블톤 같은 시퀀서 그리고 주로 하는 게임들은 SSD에 저장해서 사용하면 좋은 효율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상악기도 이제 SSD에 저장하면 더 빠릿빠릿하겠지만 그 금액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SSD는 250GB로 그리고 SSD는 단연코 삼성이 탑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WD나 샌디스크, A데이터,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도 잘 만드는 편이긴 한데 삼성이 SSD만큼은 진짜 최고입니다. HDD는 뭐 WD, 시게이트, 도시바 이렇게 3개의 브랜드가 3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취향 차이 정도라서 WD나 시게이트, 도시바 중에서 용량이 맞는 제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용량이 부족하면 SSD나 HDD를 추가적으로 더 구매해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